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11월 16일이라고 말해야 되나 17일이라고 말해야 되나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싫습니다만은 나이가 조금 들면 밤잠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사실은 어제 월요일은 제가 여러 가지로 스케줄이 많았습니다. 뭐 점심 약속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팅 면담도 있었고, 그리고 4시부터는 또 그 한국정권 TV에서 그 라이브로 출연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출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집으로 왔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또 거기 갔으니까 담당자, 사회자 이런 분들하고 또 같이 또 어울려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커피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꽤 늦게 왔고요. 그래서 다시 또 와서 새로운 종목 유튜브 댓글을 보면서 종목을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몸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일단 잡으랬죠. 그런데 계속 찜찜하고요. 찜찜하고요.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니 또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되게 답답해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새벽에 4시 20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기는 잘합니다만은 졸리면 자고요. 아니면 괜찮은 말을 하니까 분석을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분석이 하도 엉터리가 많으니까 그죠? 뭐 이러니 저러니 말씀 많습니다만은 저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드릴 뿐이고요.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저거 엉터리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거꾸로 하시면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뭐 잘 맞습니다 하면은 뭐 그대로 따라가시는 거고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 맞니 안 맞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제 의견을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릴 따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간 유비코스부터 출발합니다. 유비코스 파동이 어떻게 되느냐 좀 어렵다. 자기가 파동이 실력이 모자라서 파동이 잘 안 세져진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유비코스가 파동이 좀 어렵네요. 더더구나 이게 이제 시가총액과 별로 관계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동을 매기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충 저도 뭐 매기면 아마도 여기가 지금 그 3월 1,100원이 상당히 올라와서 이걸 좀 어렵긴 한데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정도로 보니까 무시한다 그러면 뭐 여기가 3번 파동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보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1이고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그죠? 여기가 4고 5다라고 매기면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1이고 2고 여기가 3이고 그죠? 여기가 4고 그리고 5다. 그래서 하나의 상승 파동이 일단락됐고 그 다음에 현재가 조정인데 조정이 항상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조정 파동이란 게 충격 파동에 비해서 되게 길고도 지루하다 나타났는데 유비커스가 막 전형적인 그런 거죠. 그죠? 이걸 갖다가 파동을 1, 2, 3, 4, 5로 매길 수는 없죠. 그죠? 1, 2, 3, 4, 5로 매길 수는 없는 게 이게 뭐 이게 1, 2, 3, 4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죠? 그러니까 1, 2, 3, 4는 아니고, 결국은 A, B, C로 매겨야 될 것 같네요. 다시 말해서, 여기 출발해서 본다면, 여기가 A이고, B이고, C로 되겠네요. 그죠? C로 되겠고, C를 이제, C는 통상적으로 5개로 나눠줘야 되니까, C를 매기면은 아마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죠? 여기가 C의 거의 끝자락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전체가 이제 하락 파동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반등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새로운 반등 1위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여기까지가 커다란 A 파동이고, 그 다음에 B 파동이고, B 파동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C가 좀 더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파동이 워낙 많이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ABC 조정으로 끝났다고 보고 새로운 상승 파동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이긴 해요. 그렇죠. 좀 조정이 좀 더 있고 A가 B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C가 있어가지고 이거보다 더 내려간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참
비관적으로 되는, 여기부터 조정이 시작됐는데 조정 파동이 너무나 길다고 보여지니까 그냥 새로운 상승 파동으로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 봐서는 뭐 우리가 보는 객관적인 지표인 기준선 위로 올라간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로 C가 끝나고 A, B, C 파동이 끝나고 이제 이건 A가 아니고 이거 A, B, C로 해서 조정이 끝나고 자꾸 이게 왜 뜨죠? B가 되고 여기가 새로 쓸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C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C가 끝났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이다. 가 되는 거고요. 새로운 상승 파동이라면 다시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돼야 되는데 아마 잘 보면 하나, 둘, 뭐 셋, 넷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세 번째 파동이고 상승 파동에 이제 네 번째 파동이고 지금 현재가 그리고는 다섯 번째 파동이지 않겠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게 RSI도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게 아마도 네 번째 파동, 새로운 상승 파동의 네 번째 파동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거는 대략적으로 아마 기준선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 파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구름 밑에 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상승을 말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그래도 얘가 5번 파동이든 뭐든 간에 구름을 넘어서야만이 그 다음에는 이제 1번 파동이 크다는 1번, 그러니까 큰 1번이 1, 2, 3, 4, 5로 만들어지는 이 5개의 파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조정이 있고 다시 상승하는 뭐 이런 시나리오가 되면은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죠.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우리는 여기에 어딘가 조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밀리겠죠, 그죠? 좀 밀리겠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혹시라도 틀릴지 모르니까 일단 기준선이 기준이죠. 그래서 32,825는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일단은 팔고 나서 다시 생각하자. 뭐 그런 정도로 리스크를 고려하시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 댓글에도 달았습니다만은 일양약품도 분석했고 광동제약도 분석했는데 일동제약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석이 안 된 상태죠, 그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여기까지가 하나, 둘, 아이고 왜 자꾸 이런 게 엉뚱이 떠가지고 자 조금 보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 현재는 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게 5개가 안 되니까 하나, 둘, 3개로 될 것 같죠, 그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잘하면 이게 플랫 조정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기가 5라면 그죠? 여기가 5라면 여기가 A가 될 거고 혹시 여기가 B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게 C 정도로 뭐 이까지 올 건지 아니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일단 조정이 있고 새로운 상승이 아니겠느냐 이런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구름 위에 있고 다 좋은데 다 좋긴 한데 상승 파동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RSI가 이게 고점에서 조금 과열 국면을 보인다는 게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가 약간 여기를 A가 아니고 여기가 여기까지가 A고 여기까지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여기가 C로 해가지고 조정 끝 여기까지가 조정이고 그죠? 새로운 상승 파동이라고 보더라도 뭐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B가 아니고 지워볼까요? 여기가 B가 아니고 여기까지가 A, B, C 조정이 끝났고 여기가 새로운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관론으로 들어간다면 여기까지가 A고 여기가 플랫이니까 여기가 B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C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뭐 두 가지 다 가능하긴 한데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은 이게 C든 아니면 2번이든 간에 현재 우리의 객관적인 지표인 RSI로 본다면 상당히 과열된 상태이다 보니 얘가 2든 C든 간에 일단은 조정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조정 다음에 바로 올라가면은 이게 새로운 1, 2로 가는 스토리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C 바로 쳐박아 버리면은 아 이게 C였구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1번인 2번 파동인지 그죠? 지금은 현재 이게 2번 파동인지 아니면은 이게 C인지 확실치 않으나 어차피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니 일단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다못해 일부라도 매도해 놓고 생각하자는 거죠. 뭐 언제 파느냐? 지금 당장 서둘러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RSI가 그죠? RSI가 70선 위에 있다가 70m 내려갈 때가 매도 타이밍이 되겠죠. 근데 오늘 화요일 날 주가가 좀 더 밀려가지고 주가가 밀리면서 RSI가 70m로 내려버리면 주가 더 밀리면서 RSI가 70m로 내려버리면 그때가 바로 매도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매수 찬스를 RSI가 돌아설 때까지 또는 약간 뭐 기준선이나 전환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유비코스 설명 안 했습니다. 유비코스는 일단 기다려보는 거고요. 일동제약은 RSI가 팔라 그럴 때 일단은 매도해 놓고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매수 찬스를 기다리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게 C일 수도 있고 또는 2번 파동일 수도 있으니까 RSI가 과일권이란 게 매도 의견을 내는 이야기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한국단자입니다. 한국단자 살까요? 뭐 사는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본적으로 추세가 상승세니까 구름 위에 있고 상승세고 전환선과 기준선이 그렇고 다 상승세니까 뭐 매수하는 데 전혀 반대할 필요가 없죠. 좋습니다. 사세요. 동그라미 칠까요? 한국단자 오케이 매수 오케이 동그라미. 다만 여기에 이제 RSI가 상당히 좀 과열권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바박 올라갔다가 과열권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열권이니까 바로 오늘부터라도 화요일부터라도 바로 밀릴 수 있는데 어차피 구름 위에 있는 추세니까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매수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하되 여기서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가기를 한 방향으로만 기대하고 몰빵 때리 놓고 나면은 주가가 밀리면 좀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RSI가 과열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리면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예컨대 뭐 3분의 1 지역 예컨대 조금씩 이렇게 분할 매수 측면에서 들어간다면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도 3분의 1씩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죠? 아마도 뭐 올라갔다가 제 생각으로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시나리오가 될 공산이 높네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착착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뭐 바로 착착착 내려오거나 뭐 이런 시나리오가 될 것 같으니까 기준선 47,850원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3분의 1씩 정도를 매수하는 정도라면은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후행스편을 보더라도 아마 대략 이런 정도에서 크게 보아가지고 이런 정도 구름 위에서 기준선 위에까지가 아마도 지지가 되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 문제 없다 생각됩니다. 한국단자 한국단자고 대덕전자도 있죠. 대덕전자를 봐달라고 하셨는데 구름 밑에서 좀 땅굴을 좀 파다가 하락하다가 반등을 못하겠죠. 그죠?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은 기준선을 싹 넘어섰으니까 일단 괜찮아졌는데 얘가 그 전에 구름을 싹 넘어서면서 바로 이렇게 싸싹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쫙 올라가다가 구름의 저항을 받고 도로 밀려죠. 그죠? 도로 밀리면서 버벅거리는 상태인데 다시 기준선 밑으로 내렸다가 기준선을 어제 다시 넘어섰으니까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볼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뭐 일단은 더 기다려보는 거죠. 그죠? 더 기다려보고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즐겁게 다시 추가로 매수해도 되는 거고요. 지금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서둘러서 매도할 필요는 없고 기다리면은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위쪽으로 방향을 잡으리라 생각됩니다. 후엑스팬도 캔들 벗어난 상태이다 보니까 뭐 위로 올라간다는 데 대해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구름 바깥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 매수를 주장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새로 뭔가 살 거 없나라고 종목을 고르시는 분 같으면은 타진 매수 관점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타지 매수 관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기준선이 얼마입니까? 11,045원이니까 11,045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타지 매수한 거 얼른 던지면 되죠. 얼른 팔고 그때는 구름 밖으로 나가 버리는 거니까 기준선 아래로 이기면서 동시에 구름 바깥이니까 그때는 적각 던진다는 생각이라면 리스크는 작고 기대할 수 있는 리워드는 큰 괜찮은 기회 관심 종목으로 넣을 수 있겠죠, 그죠? 대덕전자. 그 다음에 그래서 동그라미입니다. 금호 타이어입니다. 금호 타이어 뭐 그동안 상승세가 많았으니까 높았으니까 이제 조정을 보일 때가 됐네요, 그죠? 저거는 어제 월요일 날 이렇게 길다랗게 수염까지 수염은 아닙니다만 양선이 걸렸고 음선이 걸렸고요.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 같으면은 좀 약간의 하다못해 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야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쪽에 이 전고점을 확실하게 넘지도 못했으니까 아마도 또 시나리오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RSI로 본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고 그게 아니고 뭐 일목으로 보도로면 나는 뭐 길게 보고 조정이 좀 있는 거는 눈 깜짝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뭐 그것도 괜찮아요. 뭐 구름 밑으로 처박기는 이런 일만 아니라 그러면은 근데 뭐 기준선에 절한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준선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구름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기준선을 받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정한되면 구름 받고 올라가거나 뭐 이런 정도의 조정은 예상이 됩니다. 나 이런 조정도 눈뜨고 못 보겠다. RSI로 본다면 일단 팔고 다시 조정해서 기다려서 사야 되겠다. 오케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뭐 조정 정도는 관계없고 길게 보겠다 하신 분은 계속 보유고 그게 아니고 단기적인 조정이라도 팔고 다시 여기거나 어디선가 다시 매도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서 사가지고 이런 데서 사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무슨 매도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단기 매도 신호를 나타나는 건 분명히 같아요. 단기 매도. 그러니까 그건 성향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라. 매수는 지금은 좀 위험하죠, 그죠? 다른 분들 매수는 좀 위험해 보이니까 조정을 보이면 그때 가서 사는 전략은 좋아 보입니다. PCL은 다른 종목과는 달리 이제 계속 구름 밑으로 떨어진 종목인데 C 파동의 끝일까요? 새로운 상승 파동일까요? 얼핏 보기에 이거는 ABC 파동으로 세분되기보다는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타나는 파동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5개로 파동이 근데 이게 1 ABC가 아니고 5개 1, 2, 3, 4, 5로 매기지는 파동 같으면 이게 5개의 파동으로 조정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1, 2, 둘, 셋, 넷, 5개로 파동이 조정 파동이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그 뭐냐? 파동이 하락 파동이 5개 나타났다면 이게 새로운 하락 파동이거나 그러니까 여기가 상승 파동 끝 새로운 하락 파동이거나 아니면 여기까지가 A, B, C 5개로 나타나는 A 파동이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C가 있어야 조정이 끝나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5개로 나눠진다는 이야기는 반등은 예상되지만 그것을 새로운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여러모로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 예상이 되는 정도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예상된다면 현재로 봐서는 기준선 근처까지가 일단 1차 목표, 전환선이 1차 목표. 그 다음에 기준선이 여기 있으니까 기준선과 구름대가 걸쳐 있는 뭐 이런 정도가 현재는 저항이 예상되는 수준이네요. 3만 원 정도, 그죠? 한 대략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되겠네요. 3만 원에서 뭐 많이 보면은 3만 원 2,3천 원, 3만 2천 원이네.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정도를 반등의 목표로 삼는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새로운 상승파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는 관점입니다. 반등은 예상됩니다. RSI도 그렇고요. 그죠? 일단은 RSI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올라갈 거는 보여집니다만은 과연 구름을 뚫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DPC 땅굴을 파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죠. 땅굴을 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구름 밑으로 내려간 종목은 잘못하면 이런 꼴을 당하니까 웬만하면 이런 꼴을 당하기 전에 기준선을 무너뜨리거나 구름 밑으로 기준선을 무너뜨릴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바로 던져야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항상 다 나은 결과가 됐죠. 여기 올라가겠지 했다가는 결국은 계속 이런 꼴이 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얘가 반등한다고 치자 이거죠. 그죠? 그럼 반등한다고 친다면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구름은 여기는 얇죠. 저항 강도가 약할 텐데 점점 구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터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설령 반등하더라도 앞으로 험난한 일정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이제 구름 하나 들어가 버리더라도 이 저항을 벗어나야 올라가지 않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름은 점점 두터워지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 앞에 먹구름이 여름 장마철에 시커먼 먹구름이 버티는 것 같으니까 좀 답답한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RSI로 봐서는 이제 야금야금 반등은 예상되는데 이거 크게 미련을 가지고 최근 들어서의 주가가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시장의 관심에서 거의 이제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참 겁나는 일정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뭐 욕심보다도 미련을 버리고 기준선 11,600원 내지는 구름 하단 12,000원 뭐 이런 정도, 그죠? 이런 정도에서 일단은 털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DPC는 뭐 반등이 있으면은 빨리 팔자. 반등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없어도 빨리 팔자. 그죠? 그러고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다른데 그 돈을 굴리는 것이 수익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팔자. 그죠? 팔자.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는 뭐 나쁘지 않죠, 그죠? 구름이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무식하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죠? 이게 DPC인데, 근데 DPC가 이렇게 됐을 때, 아이고 이거 빨리 파십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클래시스. 근데 구름 밖으로 딱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DPC 보신 분들도 그래. DPC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근데 아까 팔아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런 거 던지고 구름 받고 나가서 이제 고개를 싹 내는 놈 이런 종목을 사면 되는 거죠. RSI가 높으니까 좀 조정은 보이겠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겠네. 조정을 보이겠네. RSI가 보니까 조정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정은 보이겠네. 그러나 다시 올라가겠네. 구름 위에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계속 샀다면 성공하자고 있잖아요. 그죠? 성공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종목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구름 밑으로 들어가면서 땅굴 파는 종목보다는 구름 위에서 새로운 태양을 향해서 가는 종목을 보면은 차라리 낫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구름 위면서 더 잘하려고 그러면은 기준선을 혹시라도 무너뜨리면은 다진 매도 일부라도 팔고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다시 사고 이렇게 되면은 팔다가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혹시 만약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팔아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죠? 다 떠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항상 모든 주식에서 돈을 벌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주식에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한번 좋은 거 걸리면 거기서 뽕을 빼가지고 수익을 최대한 하는 것이 결국은 주식에서 전반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지 모든 주식에서 절대로 손해 안 보겠다는 것은 그건 뭐랄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현재 클래시스는 현재로 봐서는 구름 위에 있고요. 기준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괜찮은 상태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그렇듯이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일단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해보는 과정이 항상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RSI가 여기서 살짝 매도 신호로 돌아선 것도 좀 거슬리는 것고요. 그래서 원칙은 뭡니까?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현재 기준선 위에 올라와 있는데 어제는 기준선 밖에 나갔다가 올라왔는데
기준선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15,750원이죠. 그죠? 그렇죠. 15,750원. 맞죠? 15,750원. 15,750원을 알죠? 15,750원을 무너뜨리면 일단은 다짐해도 그게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는 이런 전략이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아마도 올라가거나 아니면 바로 가거나 구름 위에 있는 한 전부 다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조금 팔았다가 얼른 사고 조금 팔았다가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사고 뭐 이런 정도의 전략 조정으로도 계속적으로 버티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는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좋아 보여요. 홀딩. 그죠? 자, 그 다음에 홀딩을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있으라 어떤 홀딩이라는 단어를 좀 싫어했어. 그죠? 홀딩이라는 게 어떤 뉘앙스를 풍기라니까 손해가 났을 때 버티는 이런 뉘앙스를 풍겨서는 홀딩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여기는 교촌 마크로 말고 다른 거로 뭔가 좀 기호를 바꿔야 되겠네요.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현재 제가 지난번에 그 다른 분 분석할 때 이렇게 내려오다가 반등하는 거로 그림을 그려놨네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구름 위로 찾아갔으면은 스토리가 좋아지는 건데 요때로 요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구름을 싹 위로 쫙 올라갔으면은 요렇게만 됐으면 요 표시대로 됐으면은 해피하게 되는 건데 이게 여기까지만 가고 구름 바깥 세상을 구경을 못하고 지금 다시 구름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서 또 오히려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죠. 참 이게 난감해져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칙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기준선 밑으로 무너뜨렸고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어찌 됩니까? 여기서 매도입니다. 매도. 일단은 팔아놓고 나중에 다시 얘가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가거나 지금 요 상태니까 그죠?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가거나 구름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다시 재매수하더라도 그럼 여기서 팔고 꼭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 가격보다 무조건 더 싸게 사야 된다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요. 내가 사는 가격보다 무조건 비싸게 팔아야 된다 하는 것도 합리적인 현상이 못돼요. 결국은 뭐냐? 추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야. 추세 흐름을 잘 타느냐 못 타느냐가 결국은 주식에서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가 결론 지는 거죠. 그렇죠. 추세 흐름이 상승세라 그러면은 아무리 비싸게 샀더라도 문제가 없어. 여기서 사더라도 또 올라갈 것이고 여기서 사도 또 올라갈 테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추세가 하락세라 그러면은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상관없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여기서 사더라도 더 떨어지고 여기서 사도 더 떨어지니까 이런 하락 추세인 종목은 잊어버리고 상승세인 종목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하락세인지 상승세인지 어찌 아노?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일목균형표라는 막강한 지표가 있으니까 구름 위네, 상승세네, 구름 아래쪽이네, 하락세네. 그러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잊어버리고 구름 위로 올라간 종목을 사라. 이게 이제 일목균형표의 단순 무식한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넥스는 어떻습니까? 상승세로 바뀔락 하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좋다 말은 결과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찌해야 됩니까? 일단은 팔고 애매하니까 팔고 바보 같은 짓이 될지 몰라도 구름 위로 올라가면 다시 사더라도 일단은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매도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지금 애매합니다. 그죠? 기준선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 날 얘가 만약에 기준선이 얼마입니까? 27,550원 이러면 쫙 올라가면 일단은 더 기다리는 거고요. 27,550 밑으로 내려버리면은 제 말씀대로 일단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팔아야 되지 않겠냐. 오늘 당장 하루에 글래시스한테가 뭐라 그랬죠? 좋다 그랬던가요? 그렇지. 좋다 그랬으니까 글래시스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바이넥스 그렇죠? 바이넥스는 애매하긴 한데 오늘 하루만 보면 그죠? 오늘 하루만 보면은 얘를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알 수 있다. 퀘스천 마크 2개 붙여놓겠습니다. 기준선이 얼마라 그랬죠? 27,550원. 종가가 27,200원이니까 지금은 좀 밀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보다 넘어가야 돼요. 27,550원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보유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마이너스다. 그러면 던져야 되겠나 싶습니다. 고영. 고영은 어떻습니까? 구름 밖에 있다가 이제 기준선 넘어섰고요. 조금만 올라가면은 대명천지 따뜻한 햇살에 비치는 오랜만에 해 한번 그릴까요? 해가 이렇게 이글이글 타고 있죠. 해가 빛나는 태양을 향해서 이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하루만 오늘만 구름 위로만 날아가면은 RSI도 괜찮아요. 아직까지 RSI가 과열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럼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영은 동그라미. 제가 표시하겠습니다만 동그라미 좋아 보인다. 그죠? 그러면 구름 넘어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통상 구름을 넘어가면서 바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구름을 넘어간 다음에 구름이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테스트 해보고는 다시 가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전형적인 현상이잖아요. 나갔다가 튼튼한가 튼튼하네 그러고는 빡 갔잖아요. 그렇죠? 구름 밑으로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나가더라도 바로 안 나가고 안 빠지고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는 빠졌죠. 그죠? 요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원리는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구름을 넘어갈 테니까 나무가 갈 걸로 보이니까 구름도 두텁지 않고 거의 다 왔잖아요. 이때 같으면 넘어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얇으니까 넘어갈 거고 그러면은 갔다가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영이야 동그라미 그렇죠? 동그라미 오케이 계속 갈 거다. 자, 그 다음에 한익스프레스 도 마찬가지죠. 한익스프레스도 근데 얘는 고영은 이제 넘어가면서 잘 보시면 고영은 위쪽에 별다른 그거 없이 이제 산뜻하게 갈 공사도 있습니다만은 한익스프레스는 최근 들어서 구름 받고 나갔다가 들어가고 위에 수염이 달린 거 보세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구름이 두텁지도 않은데 요거를 넘어가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고는 조정을 받고 다시 가고 이렇게 될 테니까 한익스프레스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런 이야기죠. 기다리면 뭐 후행스팬도 그렇고 전환선도 그렇고 다 좋아 보이고 RSI도 아직까지 과열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뭐 좋아 보이는 측면에서 구름만 넘기면은 브라이트한 밝은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태양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이제 그동안에 한동안 구름 밑에서 어둠 속에서 지냈는데 이제는 광명을 찾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좋아 보인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대한항공. 대한항공 내일 모레 밥 먹으면서 이야기 물어보면 될 텐데 그걸 갖다가 꼭 제 후배예요. 이 질문하는 사람이 내일 모레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될 건데 그걸 또 질문 댓글에 올렸네. 자 뭐죠? 대한항공 어떻게 보느냐. 대한항공 차례 내가 분석한 게 있는데 그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나니까 일단 구름 밖에 나갔으니까 이날 나갔으니까 얘가 이제 올라갈 거야. 올라가다가 밀리면서 RSI가 이렇게 두가가 올라가다 밀리고 RSI 꺾이면 그때 가서 팔아라. 지금이야 뭐 올라가는 게 괜찮다 했죠. 근데 어제 이거 대한항공 알다시피 이거 저 아시아나하고 합병거리 나오면서 장중에 뭐 거의 상한가까지 갔습니까? 얼마까지 갔습니까? 상한가는 아니네. 26%까지 올랐네. 그죠? 올랐다가 문제는 이 상한가 내지는 26% 상승을 유지를 못하고 마감가가 12%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25% 올랐다가 12% 오른 건 마감됐으니까 25%와 12%, 13% 정도의 마이너스가 고점 대비해서 오히려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위쪽에 수염이 달렸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위에 샀던 사람들은 이 위에 샀던 사람들은 물렸다는 이야기죠.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거래량은 엄청 터졌네요. 7,400만 주 거래됐네요. 그 전날 이게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거래되는 종목이냐니까 통상 보세요. 많이 되면은 1,800만 주 거래되고 며칠 동안 그 전에는 얼마가 거래됐냐니까 이럴 때는 110만 주씩 거래되는 종목이야. 많이 되면 2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되는 종목이죠. 그죠? 한 200만 주 거래되는 종목인데 평소에
땜 하더라도, 물론 이때야 뭐 항공이 어떻고 뭐 코로나 때문에 별거 없던 시절이니까. 그러다가 합병권이 나오면서 막 거래되면서 200만 주 거래되는 거예요. 얼마? 3천만 주 지고 볼까? 이날 3천만 주, 7,400만 주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평소의 거래량의 35배가 거래된 거야. 그렇죠? 35배가 거래된 거예요. 그런데 35배가 거래되면서 문제는 주가가 3만 원에서 마감됐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 거래가 빡 늘어나면서 주가가 이만큼 올랐으면 에버리바디 해피 한데, 이게 계산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계산값도 올라가가지고 이까지 올라가서 3만 원까지 갈 때는 좋았는데 3만 원 밑으로 내려와서 종가가 26,950원, 27,000원에 끝났으니까 3만 원부터 27,000원 사이에 샀던 사람들은 몽땅 다 물렸죠. 뭐 올라가면 다행입니다만은, 오늘 올라가면 다행입니다만은, 만약에 내 오늘부터 밀리면, RSI는 꽤 과일권이니까 오늘부터 밀리면은 이 위에 샀던 사람들이 이제 몽졸이 물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위험하다. 통상적으로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고, 위에 수염 달리고 거래량 터진 종목 치고 잘 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전형적으로 고점에서 밀렸다가 조정받고 하면서 이 위에 매물을 소환한 과정이, 이게 25일치 물량이 하루 동안 터졌으니까 한 열흘 이상을 옆으로, 열흘 내지 보름을 옆으로 기어야 겨우 여기서 물린 물량들이 해소될 것 같아요. 안 좋아 보입니다. 지금 매수하는 건 위험해 보이고, 갖고 있다면 매도 의견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내일 오르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안 오르면, 오늘 화요일 날 안 오르면 다시 위로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근데 어제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출발한다 그러면은 이 위에서 샀던 사람은 초조해지죠, 그죠? 그래서 매도 의견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빅히트 제가 X 쳐놨죠. 왜 X라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석 불가. 저는 차트제인데,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차트에서 뭐 이러니까 뭐 이게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RSI는, 이게 RSI는 12일치 RSI였으니까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12일치 RSI는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RSI가 31로 올라갔죠. 32가 올라갔죠. 그게 뭡니까? 이 RSI로 본다면 매수 신호예요. 그죠? RSI로 보면 매수 신호예요. 그러니까 빅히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RSI로 본다면 바닥에서 올라갔으니까 이건 사라, 괜찮아요. 근데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라고는, 차트라고는 RSI의 매수 신호밖에 없어요. 일목기름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참 반쪽짜리 분석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뭐 RSI로 말한다면 올라갈만 하지 않냐는 정도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매수 뭐 반쪽짜리 분석이니까 자신은 없으나, 뭐 이쪽에 할까요? 없으나 매수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겠다 정도. 차트제이는 뭐 백데이터가 많이 없으니까 뭐 이런 저런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RSI가 30 밑에서 올라섰다는 그것만 보면은 괜찮아 보인다, 그런 정도입니다. 롯데케미칼, 이게 뭐가 문제죠? 아무런 문제 없죠. 근데 뭐 기준선 건드리면은 모르겠는데, 구름을 넘어간 다음에, 여기 보세요. 구름을 넘어간 다음에 올라갔다가 구름 튼튼가 테스트 해보면서 기준선 딱 지지를 받고 싹 올라가고 있죠. 단 한 번도 기준선을 무너뜨리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팝니까? 기준선 무너뜨리면 팝니다. 옛날에 내가 28만 5천원에 팔고 싶었는데 안 팔았다가 얼마야 기준선이? 24만 9천원에 팔아야 되냐라고 할지 몰라도, 기준선을 건드리지 않으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인가요? 롯데케미칼은 뭐 계속 보입니다. 그죠? 계속 보여. 심지어 조정을 보일 때마다 사라. 그렇죠. 조정을 보일 때마다 사라. 조정 언제까지, 기준선까지 언제까지 오면 정말 해피한 거고, 이렇게 되거나 절한선에서 걸리거나 기준선에서 걸리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종목은 전혀 문제가 없고, 뭐 나중에 RSI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아이고 RSI 올라갔다가 71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그때 가서 단기 매도를 생각해 볼까. 지금은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보유 내지는 매수. 뒤쪽으로 갈수록 종목이 다 괜찮아 보이죠. 최근에 시장이 좋아 보이다 보니까 고영, 한이스프레스, 뭐 롯데케미칼 다 좋아 보이는 종목이에요. 대덕전자, 뭐 한국전자 다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네요. 유진테크도 그렇네요. 그죠? 또 그렇습니다. 유진테크도 구름 위로 고개 팍 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됐다가 구름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다시 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당연히 그려지겠죠. 또는 뭐 구름 상단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구름 밑으로 내려가서 기준선에서 기준을 전해서 돌아서거나 아니면 좀 더 내려오면 구름 하단에서 돌아서거나 뭐 1번 시나리오 내지는 2번 시나리오 혹은 3번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든 간에 구름 위로 올라갔으니까 뭡니까? 일단은 좋아 보이는데 다만 RSI로 봐서는 하루 이틀 오르다가 조정을 보일 것은 예상이 되네요. 그죠? 뭐 그다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그렇죠? 역시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정말 재수 없는 경우입니다만은 그럴 경우는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던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확률은 10%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코미코 마지막입니다. 코미코 또 마찬가지네요. 뭐 이래 다 똑같아. 그죠? 유진테크 한 이야기나 코미코 한 이야기나 똑같잖아요. 그죠? RSI 똑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될까요? 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겠네. 그죠? 또 뭐가 있나? 롯데케미칼은 이미 그래. 롯데케미칼 보세요. 옛날에 롯데케미칼 이럴 때 제가 뭐 이럴 때 누가 분석했다면 RSI 똑같네. 이때 RSI 일단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 이거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렇겠죠. 똑같잖아요. 올라가다가 내려오거나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나 뭐 이렇게 될 거야. 한번 볼까 그러든지. 그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롯데케미칼이나 유진테크나 코미코나 그러면 알겠나 싶네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코미코도 뭐 유진테크 똑같이 홀딩 올라갈 거다. 근데 왜 동그라미가 아니냐? RSI로 보건데 구름으로 바꿔 나갔으니까 어디 갔지? 네? 구름 바꿔 나갔으니까 조정은 보이고 올라갈 테니까 지금 당장 서둘러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려서 사고 싶으면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하라. 비트는 잘 모르겠으니까 동그라미 안 치고 퀘스천 마크 친 거고요. 한이스프레는 괜찮아 보여. 지금도 괜찮다. 고연도 괜찮다. 뭐 그런 이야기죠. 대덕전자 조정을 보일 것 같다. 한국전자 매수 뭐 프라블럼 뭐 등등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은 다 좋아 보이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동그라미가 많이 나오는 후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은 장전에 밤중에 새벽에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빨리 종목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찝찝해서 안 되죠. 그죠? 자, 저는 다시 자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